네, 이번 시간에는 영어 품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는 모든 언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언어든 문법을 배우기 전에 이 품사에 대한 개념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러한 품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사실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명사는 그냥, 네, 뭐 자동차, 아파트, 집, 바다, 길, 이런 것들이 다 명사죠. 근데 명사를 설명하는데 영어에는 명사 앞에 이런 관사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어가 붙거나 더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둘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요. 그들은 they can arrive 도착할 수 있습니다. at the airport on time 그 공항에 제 시간에 그러니까 제 시간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다 뭐 그런 문장인데 여기서는 더가 붙었고요. When you go on airport 만약에 너가 어떤 공항에 가든 you can find many planes. 많은 비행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더랑 on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똑같은 에어포트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포트가 특정된 거고 특정이 되어서 더가 붙은 거고 여기서는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on 에어포트가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한국에 온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도착을 한대요. 제 시간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도착하는 공항은 특정이 된 거예요? 특정되지 않은 거예요? 특정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인천공항으로 오니까 특정이 된 거고 반면에 아래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만약 네가 에어포트에 간다면 공항에 간다면 비행기를 많이 찾을 볼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의 공항은 특정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천공항에 가든 뭐 제주공항에 가든 거기에 비행기가 많이 있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상관없으니 어느 한 에어포트에 가면 어느 한 곳에 있는 에어포트에 가면 비행기 많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문장이에요. 뭐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뭐 인천공항에 가서도 뭐 비행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제주의 공항에 가도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뭐 김포공항에 가도 거기에 비행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겁니다. 이거 특정이 되지 않은 그냥 아주 랜덤한 그 세계 어느 곳이든 아무 곳에 있는 공항을 얘기를 한 거예요. 반면에 여기 있는 경우는 위에 있는 문장에서는 얘기가 다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친구들이 오는 공항은 김포공항도 제주공항도 아닌 인천공항이니까 딱 그곳으로 특정이 된 거죠. 이럴 때 덜을 쓰고 이럴 때 덜을 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랜덤한 여러 개 중에 뭐 아무거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할 때는 on이 붙는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랑 더가 있을 때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죠, 프로덕트. 그래서 프로덕트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공장에 갔어요. 스마트폰이 아주 많이 쌓여 있어요. 그 어떤 상자 안에 엄청 많은 스마트폰이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씩 툭 집어가지고 뭐 검사를 한다 그래. 그래서 그냥 하나씩 딱 집어. 이제 집으려고 할 때 그 스마트폰 하나하나들은 아주 랜덤한 아무거나 집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프로덕트, 스마트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를 딱 집어서 검사를 했는데 내가 집은 그 스마트폰 거기 안에 결함이 있어. 뭐 화면이 깨졌다든지 뭐 그런 불량이 있어. 그러면 그 제품, 내가 잡고 있는 그 제품은 불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때 the product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수일 때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네, 소유격은 뭐 마이 붙는 거. 그리고 information이고 있죠. 정보. 정보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불가상명사 이렇게 어려운 말로는 표현을 하는데 단수 복수의 구분을 할 수 없는 명사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information이 있습니다. 이거는 토익에서 종종 나와요. 이런 문법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 이런 거. 그래서 information은 셀 수 없다, 셀 수 없는 명사다 이런 거 알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each는 각각의, every는 모든인데 얘네들은 다 단수로 쓰여요. 복수로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 개가 있어도 우리 이거를 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단수일 때는 뒤에 s가 안 붙고 복수일 때 이렇게 s가 붙죠. 그래서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어도 모든 제품이라는 말을 쓸 때는 every product 뒤에 s가 안 붙습니다. 이런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는 외워야 돼요. 다음으로 이제 많은 아니면 조금 있는 거의 없는 이런 것들을 복수, 네, 이런 거죠. 복수일 때 표현이죠. 그런데 셀 수 없는 녀석들에 대해서도 그 양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많다, 거의 없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때 표현하는 단어가 각각 달라요. 셀 수 있으면 many, 없으면 much. 셀 수 있으면 few, 셀 수 없으면 little이 붙습니다. 이런 것들도 암기를 해야 되겠죠. 결국 네, 외워야 됩니다. 조금 있을 때는 앞에 어가 붙고 아예 없을 때는 아예 없다시피 할 때는 어가 안 붙습니다. 이러면 진짜 거의 없는 거예요. 마치 이제 물잔의 비유를 하면은 가득 차 있으면 머치인데 한 모금 남았어. 뭐 a little이 되겠죠. 그냥 little은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 그런 느낌. 이제 뭐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약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태. 진짜 이게 반 모금 남았어 막. 이거 마셔도 목마름이 사라질 것 같지 않아. 마신 거나 안 마신 거 차이가 없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양이 적을 때 little 뭐 이런 거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some은 약간의 라는 뜻인데 뭐 몇 개 있으면은 복수 형태 쓸 때 이제 some 뭐 이런 거 쓸 수가 있을 거고 most, all 뭐 이런 거 모든 이런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가산 불가산이든 셀 수 있는 거든 셀 수 없는 거든 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제 문제가 있네요. 네,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대충 이 숫자 맞추는 거, 개수 맞추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mployees는 employee가 고용된 사람들, 그러니까 직원이죠. 직원인데 앞에 s가 붙었으니까 복수. 복수면은 이렇게 동사 원래 있는 거 써주고 단수일 때는 뒤에 s가 붙는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access. 그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뭘 확인하고 있어요? baggage. 수화물? 네. 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baggage. 수화물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여러 개일 수 있는데 우리 baggage는 불가산입니다. 할 수 없는 명사예요. 이런 거 몰랐죠? 이런 거 다 일일이 암기해야 합니다. 네, 저도 몰랐어요. 이 baggage 이런 거. 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You have.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An interview. 인터뷰를. 누구랑 하는 인터뷰죠? With an applicant this afternoon. 나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applicant겠죠. 왜요? 왜냐면 on이 있으니까 단수겠구나 했는데 이 뒤에 s가 붙은 복수죠. 이거는 명사라서 지원자냐 지원자들이냐 그건데 on이 붙어있으니까 당연히 지원자겠죠. 지원자들이 아니라 applicant랑 인터뷰를 하게 인터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터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다음에 every some인데 readers of the magazine 이 잡지의 구독자인데 지금 단수죠. 단수는 every 복수일 때만 some이죠. 내일 보시면 여기 some 좋습니다. reader는 독자는 단수 복수 구분할 수가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수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복수 쓰면 이게 s였을 거야. 뒤에 s가 붙었을 거야. 그러니까 every가 맞겠죠. every가 맞아요. 다음으로 people은 many, 많은이네요. 아무튼 근데 many인지 much인지 답은 many죠. 사람들은 셀 수 있으니까 many입니다. 네. Many people are gathered. 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In the building. 그 빌딩에, 그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 문장입니다. 다음으로 one, another, others 뭐 이런 것들도 명사에 자주 명사로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인데 이런 것들 구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아주 좋은 사진들이 많이 긁어왔어요. 먼저 the others 이런 게 있어요. others랑 the others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제가 아까 앞에서 어랑 더 설명할 때 얘기했죠. 더는 특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몇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요. 뭐 여기에 몇 개의 애플 사과들이 있는데 할 때 some 애플, 그때 some을 붙습니다. 여기 몇 개의 애플들이 있고 그네들은 red인데 근데 나머지는 내가 지금 얘기한 그 some apples 지금 이 친구들을 제외한 이 애플들 red apples 제외한 나머지는 green이다. 나머지 전체 모두가 green이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나머지 전체가 이제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한 사과들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는 딱 이렇게 특정이 되죠. 17개로. 이럴 때 특정이 될 때 the others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픽한 이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언급할 때 나머지 전체를 언급할 때 the other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others는 나머지 전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과 몇 개가 흰색이에요. 흰색 사과 먹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내가 지금 몇 가지의 사과를 지금 언급을 했어. Some apples. 여기는 몇 개의 애플들은 red입니다. 빨강색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나머지 전체가 아니라 이 중에 한 몇 개, 7개죠. 7개는 몇 개는 초록색이에요. 그럴 때는 others를 씁니다. 나머지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몇 개는 빨간색이고 그 밖에 또 몇 개는 초록색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others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전체는 뭐 흰색입니다 할 때 이 친구 이런 흰색 친구들 언급할 때는 이때는 이제 the others를 쓸 수 있겠죠. 나머지 전체로서 이제 특정이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others랑 the others의 차이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anoth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other는 이것도 하나예요. 결국에는 이 others가 지금 여러 개라서 others가 붙은 거고 만약에 others가 단수라면은 another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게 another인데 an other이죠. other, another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어때요? other이 지금 하나가 있으면 on 해서 another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other이 단수인데 랜덤한 단수면은 on이 되는 거고 랜덤한 복수면은 others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랜덤한 경우에 대해서 랜덤하지 않으면요 특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 the가 붙습니다. 그래서 the others가 되거나 아니면은 the 복수일 때는 이제 others가 붙는데 단수일 때는 the other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하나를 언급했어. 내가 하나를 언급했으니까 그거는 one이 되는 거죠. one apple 이러면 이거는 이제 사람인가? 이거 뭘까? 그냥 가져와서 잘 모르겠네. one 사람이라고 합시다. one 사람 말고 그냥 인형이랄까? one doll 아무튼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one doll은 그 인형 하나는 파란색이고 그 나머지 하나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특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딱 찝는 거죠. 찝었는데 초록색이야. 나머지 하나는 초록색이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체는 다 보라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라색 맞나? 맞겠죠? 나머지는 다 보라색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가 지금 몇 개예요? 하나죠. 단수죠. 나머지 전체가 단수일 때라서 이렇게 뒤에 s가 없이 그냥 the other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는 근데 내가 하나를 딱 집었는데 이게 파란색이고 또 나머지 하나 또 집었는데 뭐 초록색이야. 근데 나머지 다 보라색이었는데 복수예요. 여러 개예요. 그러면 이제 ds가 또는 the others가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집었고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또 하나 이렇게 탁 집었는데 네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탁 집었는데 other, another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나머지 몇 개는 주황색이다. 주황색인가? 네, 그렇죠. 주황색이겠죠. 또 나머지 몇 개는 주황색이야. 나머지 전체가 아니라 회색이 있죠. 뭐 나머지 중에 몇 가지가 주황색이야. 그럴 때는 이제 others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언급한 나머지 몇 가지들은 주황색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몇 가지들이 복수니까 ds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머지 전체가 그러니까 특정이 되지 않은 거라서 더가 붙지 않아요. 만약 나머지 전체가 다 주황색이었더라면 the others가 되었겠죠. 이 친구처럼. 네, 그래서 명사에서는 어나 더가 왜 붙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other에 대한 몇 가지 것들이 있죠. 더가 붙는 특정이 되는 other, 특정이 되지 않은 other 그리고 그것들이 각각 단수 복수일 때, 단수 복수일 때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명사 부분 끝났고요. 동사는 또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동사도 결국에는 행동하는 것들을 모두 지칭하는 거죠. 걷다, 달리다, 뛰다, 먹다 이런 것들이 동사잖아요.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뭘까요? 들어는 봤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언어에서 꾸며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형용사랑 부사가 있습니다. 근데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줍니다.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반면에 부사는 전부 다 꾸며줍니다. 단 명사만 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이렇게 끝이 full, able, eve, those, all 이런 식으로 끝난다 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형용사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여기서 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느낌만 이렇게 싹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 나중에 다 암기를 해야죠. 그래서 보시면은 useful, 이 informatio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정보는 명사니까요. 이런 식으로 꾸며주고 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형식으로 쓰였네. 이 형식으로도 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장의 형식 할 때 배우게 될 건데 이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are 같은 경우가 비동사죠. 비동사. 비동사. 이 친구도 이 형식에서 대표적으로 쓰인 동사들이죠.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도 보면은 profit을 좀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익인데 어떤 수익인지를 더 자세하게 꾸며주는 거죠. 아주 인상적인 수익이었다.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지금 이거 그림 보면은 뭐 동사도 꾸며주고 형용사 꾸며주고 부사가 부사를 꾸며줘요, 여러분.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다 꾸며준다는 거예요.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꾸며줄 수 있는 게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줘요. 이렇게 네 가지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사는 다 꾸며준다.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애다. 명사는 형용사 전담이라서 걔까지는 못 꾸미겠고 이 나머지는 아무튼 다 꾸밀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대표적으로 ly 형태로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highly, generally, actually, quickly 이런 식으로 ly가 끝에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바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얘네들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다양하게 또 있어요. to, also, quite, very, still 이런 친구들도 다 아무튼 꾸며주는 느낌 주는 애들 얘네가 다 부사입니다. 꾸며주는 느낌이 있는데 명사가 아닌 것들을 꾸미고 있다. 그 친구들이 다 부사입니다. 보면은 여기 Conan quit his job 이라는 문장 전체를 지금 actually가 꾸며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부사죠. 그리고는 products는 are very expensive. expensive를 지금 very가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비싼 게 아주 매우 비싸다. 비싼 게 아니고 그냥 비싼 게 아니고 매우 비싸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제대로 expensive 이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이제 동사를 꾸며주고 있고 inspect 검사했다. 근데 어떻게 주의 깊게 검사했다? I'll send you the report immediately. 이거 동사 꾸며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나?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얘는 뭐 그렇게 좋은 문장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처럼 여기 아래에서도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꾸며주고 있죠? 네. 이 친구는 원래는 동사인데 동사 뒤에 이렇게 ed가 붙어서 얘가 candidate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분사라고 하는 건데 얘도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네. fast. 그래서 Mr. White 씨가 drives on the highway.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이게 너무 빨라. 그래서 fast라는 부사를 넣어줬어요. 근데 너무 빠르게야. 빠르게마저도 이제 또 꾸며주고 싶어. 그래서 이게 to를 쓴 거죠. 그래서 지금 to라는 부사가 fast라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앞에 있는 employees do not like working overtime. 이 문장 전체를 generally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품사까지 우리가 다 알아봤고요. 전부 다 알아본 건 아닌데 그냥 알아두어야 할 것 같다 싶은 부분들만 이렇게 몇 가지씩 알아뒀습니다. 정리하자면 명사에는 이 other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명사로 쓰이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세세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어나 더의 차이까지도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many, few, much, little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돼요. 필수입니다. 셀 수 있을 때 복수일 때는 many, few 이런 것들이 붙고 셀 수 없을 때는 much나 little이 들어간다. 그리고 each나 every에서는 단수가 붙는다. 여기까지가 명사에서 알아가셔야 될 부분이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러니까 아무튼 명사를 꾸며준 친구들은 다 형용사고 부사는 그 이외의 것들, 명사 이외의 모든 것들을 꾸며준다. 라는 거를 여기서 배워가시면은 오늘 완벽하게 공부가 된 겁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